어제 정도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 타임이에요. 우리 공화당 여기 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공화당 지지자,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은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의 조은진 대표, 내가 이런 지금 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국민의힘당에서만 탈당하라는 이런 사태가 빚어진 이 시점에 딱 치고 나왔어야죠. 따다 우리 공화당이 집권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화당이 키가 돼서 야권 통합을 이루겠다든지 딱 들고 나왔었어야죠. 한 이틀 늦었어요. 한 이틀 늦었어요. 딱 치고 나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대구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첫발한 그리고 그럼 그 다음 멘트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집권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게 빠졌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의 조은진 대표 저한테 연락 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프리덤 뉴스보다도 더 중요한 건 공개적인 석상에서 공개적인 플랜을 밝혀줬으면 좋겠다. 우리 공화당도 공당인데 대통령 후보를 마음대로 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전당대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최고위원회 회의를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되 오케이 좋아요. 근데 늦었다니까요. 지난 주말 어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은 우리 공화당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이 이럴 때 저 국민의힘당이 국민을 대신할 때 백업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것을 이미 2010년 말부터 주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반복하지만 저는 2016년부터 대한애국당일 겁니다. 그 당이 가입하라고 했습니다. 백업은 필요하다. 저 당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때 우리가 백업 정당이 필요하다. 가입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사람입니다. 백업은 또 페이스북글에 남아있을 거예요. 조은진 대표는 어제 잊었어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 선방하면 치다 해야 된다라고 그 뒤에 압박을 이어서 나는 이렇게 집권할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키가 돼서 야권을 통합할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어제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늦었다. 그걸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은진 대표에게 압박을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라. 저기 석방하라.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어제 전화가 왔었어요. 조은진 대표는 어제 거기서 끝나. 그게 한계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아 조은진 씨 거기까지가 한계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거예요. 어제 대구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죠. 조은진 씨가 무슨 얘기를 하나. 근데 조은진 오늘 박근혜 대통령 선방에서 딱 끝났어요. 전화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거를 이해해요. 자, 쓴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키는 우리 공화당의 조은진 대표가 키를 주어야 합니다. 이 지금 현재 3당, 야 3당에서 키는 우리 공화당의 조은진 대표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야 3당에서 후보를 어떻게 단일화할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얘기해서 본인이 키로 나서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댓글 중에 어떤 특정한 정당을 비난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간첩이에요. 비난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서로 2당 내에서는 3당에서는 서로 비난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간첩이에요. 그 사람.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하면 안 돼요. 그건 간첩입니다. 그건 오파예요.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은 결국 저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내일 최고위원회의가 있나요? 우리 공화당에
기대.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다. 이제까지 많이 했어요. 기자님은 전광훈을 지지하시나? 나 누굴 지지한다는 얘기 안 했다니까. 어제 정권 차출 계획을 발표해도 방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합니다. 어제 말씀하셨나요? 정권 차출에 대해서. 근데 보도가 됐잖아요. 모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잘못 때마다 석방하는 것까지만 있다고 그래요. 내일 최고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에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공식 발표를 보고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태 대표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토론이 아니라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정치를 외면하는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300년 전에 벌써 플라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6월 25일 날 오후 7시에 대전에서 10만 의경 발대식을 갔습니다. 10만 의경 발대식의 대전 지역입니다. 대전 충남 세종 발대식입니다. 발대식에 많은 분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9시 33분입니다. 방송 시작한 지 30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저 이주석 당은 저쪽 편입니다. 우리 우파 세력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끼리 뭉쳐요. 이 사람들끼리 뭉쳐요. 그 키를 우리 공화당원과 조은지 씨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과 조은지 씨의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파격적인 내용이 발표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댓글 여기 나와있네요. 작년인가 우리 공화당 이성우 최고위원과 통화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며칠 전에 이성우 위원 만났습니다. 여기 시내에서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 여러분, 조은지 씨 힘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힘을 내야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앉아 있다가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여자 우리 들어가 있어. 여기 우리공화당이라고 그랬지?
4년간 불법 임신 감금되어 봄중에 계십니다. 박 대통령은 한 푼의 뇌물도 그런 거안 받지 하군요. 않았습니다. 아 예쁘네. 어떤 아니, 여기다 부정한 있어요.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누르기만 해도 돼, 누르기만. 어디서 어느 프로그램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죄 없는 기내 박근혜 마스터. 대통령이 아 기내 마스터. 무죄 석방될 수 있도록 아 그것도 실명. 여러분께서 예. 힘을 도와주십시오. 저도 깔려내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정말 좀스럽고 근데 유커 폐한 잘 정권입니다. 써갖고 잘 쓰죠. 땅투기, 부동산 투기, 여러 개 저장이 써 있으니까 좋더라고. 그러고도 세금 폭탄을 던지는 문재인 부패 정권은 이제 끝장내야합니다. 일자리는 없어지고 서민 경제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자영업자는 네. 이쪽에 있는데? 여기 있는데? 저기. 저 사람 있어. 저기. 선사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질 수호정당, 우리 공화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려 4년간 불법 임신감금되어 옥중에 계십니다. 박 대통령은 한 푼의 뇌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부정한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깨끗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빨리 무죄 석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문재인 정권은 정말 좀스럽고 부패한 정권입니다. 땅 투기, 부동산 투기, 아파트 투기, 그러고도 세금 폭탄을 던지는 문재인 부패 정권은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일자리는 없어지고 서민 경제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자영업자는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문재인이 물러나야 청년이 살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불법 정권, 부패 정권, 문재인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부패 정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몰아내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우리 공화당입니다.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건설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건설하자 우리 공화당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전쟁 정권, 정말 정권, 대한 정권입니다. 땅 부동산 정권, 아파트 부기, 그러고도 태극성을 거치는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는 없어지고 서민 경제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자영업자는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문재인이 물러나야 청년이 살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불법 정권, 국회 정권, 문재인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국회 정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몰아내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우리 공화당입니다. 안 오실 것 같아요. 지방에 계시죠? 지방에. 저도 몰라요. 저도 입사하니까 아, 이거 사러 다니려고? 청바지 갖다 주고 만들어야 되니? 그렇게 안 만들어. 어디
거 보세요. 이거 보시고서 이 제품명만 인터넷에 치시면 나와요. 내가 청바지로 만들으라고 한다고 했는데 애기 안 만들어주네. 아. 여기 있네 여기. 날씬해지셨네. 아무나 들어야 돼. 태극기는 제가 넣고. 저희 영상은 이게 네. 아 저걸 들어주라고? 방귀 좀 들어줘. 좀 내가 조절을 잘 해놔야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맞서 지난 3년 동안 가운데 들어가요.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대한민국이 살고 국민의 힘,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고 진실이 살아있다는 것을 완벽히 실현해야 합니다. 이걸 바로 없고 불행력도 없고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없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이 실수는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마이크 테스트. 어떠한 대책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은 60대, 70대가 청년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려가 대한민국은 농촌에는 더 이상 농업 인력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가 지금 80대 중반인데 제가 5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 세대가 농업 인력으로서 충분히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가 되어 이제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체했지만 올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 인력이 계속 축소되었고 농촌에서는 더 이상 농업 인력을 쓰고자 해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는 부르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천 많은 농사 지어서 피를 물고 나면 농민의 흔해지는 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없다 하더라도 1년 동안 지은 농사 마늘을 수확하고자 해도 수확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업 인력에 대한 대책을 기본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 정책은 가정만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규모화해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가정만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농업을 할 수 있게 하든지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든지 정부는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행동하는 우파 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정당, 우리공화당의 기자회견이 시작되겠습니다. 무자격 돌파리보다 못한 문재인은 즉각 퇴진이 정답이다.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 갖겠습니다. 대형 태극기는 중앙으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모두 중앙의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굳게 대하여 경례! 국무총리 할 것 없이 맺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 읽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부터 4절까지 전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 태극기 애국 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동 묵념. 황폐화되었다. 그래도 수확을 해야 해서 또 일꾼을 들여 마늘째를 자르고 기계로 놓았다. 그런데 비가 오는데 바로 대형태극기는 측면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정당, 우리공화당의 기자회견이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명서 낭독은 우리공화당의 조직위 팀장, 신민호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자격 돌파리보다 못한 문재인은 즉각 퇴진이 정답이다. 행동하는 우파 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우리공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4년 동안 낸 빚이 무려 300조 원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세금 고지서가 국민들에게 배달될 예정입니다. 문재인이 국민을 배신하고 과격하게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으로 다음 달부터 무려 91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 2,000원씩 오릅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탈원전하면 반드시 전기요금을 올리게 될 것이고 그 모든 부담은 국민들이 책임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전기요금 절대 올리지 않는다는 문정권은 거짓말 사기 정권입니다. 서민과 자영업자를 파괴시킨 소득주도 성장에 이어 다음 달부터는 50인 미만 영세기업에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해 곳곳에서 노노 갈등, 세대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선 임대차 3법의 무리한 강행, 세금 폭탄 등으로 초유의 전세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4년 동안 문재인은 대한민국 모든 곳을 들쑤시고 파헤치고 파괴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비정상의 극치이며 무자격 돌파리보다도 못한 무능과 불법 그리고 무책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전 부대변인과 휘문구 교사의 천안함 막말은 거짓 촛불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파괴 공작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은 정부 부처를 비롯해 공공기관의 수많은 낙하산 인사를 꽂아놓고 있습니다. 능력도 없는 자들을 검증조차 하지 않는 캠코더 출신들을 마구마구 내려꽂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낙하산들은 분명코 국민을 배신하는 역적짓이며 자유대한민국 파괴 행위입니다. 또한 문재인의 낙하산은 얼마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불공정하며 불의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에게는 실업에 신음하고 있는 청년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문재인에게는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자영업자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문재인에게는 정의와 공정을 요구하는 이 시대 대다수 국민의 분노가 들리지 않는가? 이제 무자격 돌파리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즉각 멈춰야 합니다. 우리공화당은 무자격 돌파리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퇴진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후의 투쟁을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화당은 전 세계에서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려 22년형을 받은 정치 보복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무자격 돌팔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퇴진하라! 죄 퇴진하라! 없는 대통령, 깨끗한 대통령, 대한민국의 국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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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17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당원 일동. 서명서를 낭독해주신 신민호 이 팀장님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다음으로 다음 첫 번째 발언분 모시겠습니다. 보수 정통 외교 정치외교 평론가 우리공화당의 정책의장이시자 최고위원이신 우리 박태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애동포 여러분, 한여름이 이제 뭉큼 다가와서 땀도 많이 나고 우리 6, 7, 8월 아주 혹독한 여름을 우리가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국민들의 체감 저희는 문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가지고 배가 되고 3배 되고 4배가 되는 혹독한 혼돈의 시대, 암흑의 시대, 그리고 상실의 시대를 이 저희와 함께 이겨야 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참담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곳에서 몇 가지 말씀을 국민을 대변해서 드려야 돼서 여기 와서 지금 여러 가지 머릿속에 구상을 해봤는데, 저는 지금도 이번 주에 그 가장 크게 제 내리를 받고 지금도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까도 우리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300조 가까운 국가에 빚을 내서 여기저기 일자리 만든다고 쓰고 코로나 지원금 내고 다 좋습니다. 필요한다면 써야 되는데, 어떻게 어느 사설에도 내가 지적한 걸로 아는데 6.25 유공자 26만 명이 살아계시다는데 그 약값이 100억 원 남짓되는데 그분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듣고 내가 새벽에 그 기사를 보고 열이 받아가지고 욕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300조 빚을 내가지고 선거 때만 되면 펑펑 말해 매표성 쓰는 정권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다가 몸이 아파서 지금 6.25 유공자로 등록돼서 약값 좀 동네 약국에서 타면 조금씩 줘야 되는 그런 시절인데 그거 100억을 예산을 배정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듣고, 지난주에 무슨 조상원 부대변인이라는 자가 천안함 함장이 천안함 사고 책임 있다는 헛소리 한 거하고 똑같은 연장 나서 국민들의 염장을 질러는, 도저히 상식을 가진 국민이 인내할 수 없는 아주 패륜보다도 못한 짓거리를 행정이라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현 시대예요.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 보면서 어디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 거야? 이제 하도 보다 못해서 이 정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에서 한 소시민이 말이죠, 자영업자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 정권 몇 마디 비판하니까 말이야, 무슨 뭐 하는 겁니까? 그 서민들의 그런 소중하고 아픈 목소리를 받아들면서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문정권 비판한다고 그 가족들을 말이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하고 말이죠, 장사를 못하게 가게에 문을 닫을 정도로 난도질하고 있는 정권. 이거는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보면 전체주의에 가까운 나라. 그래서 어디까지 국민들이 인내를 해야 되느냐? 우리 문재인 시부부가 G7 확대 정상회담 추구해서 외국에서 대접 잘 받고 다니겠습니다만, 지금 국내 정치를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면 거기 가가지고 만찬하면서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인지 모르겠어요. 청와대가 얼마나 군기가 빠졌으면 세상에 오스트리아 가는데 무슨 독일 국기를 개항을 국기를 이렇게 오인해서 SNS에 내보내질 않나. 의전도 모르는 자들이 앉아가지고 실력이 없으면 국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죠? 국력이 센 순위로 사진 찍을 때 자리가 배치됐다고 그런 거짓말해가지고 국제사회에 망신을 사고,
끝까지 유럽 가서도 말이야 김정은 찬가나 부르면서 백신이나 지원하겠다고. 대한민국 국민들 백신 못 맞는 사람들이 지금 태반인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지금. 이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난 4년 동안 경제지수 다 악화되고 국민 윤리의식 이렇게 소시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는 것까지 이제 위협을 받아야 되는 이런 전체주의 사회로 가고 말이죠. 북한 문제 종속 변수로 돼가지고 김여정이가 한마디 하면 장관을 교체하는 이런 되지도 않는 이런 남북관계 아주 비대칭적인 관계가 형성돼요. G7 정상회담 가서 중국 공산당 견제하는 그런 대회에서 사진 찍고 좋은 이야기 나눴으면 한미 정상회담 때는 담지 못하는 안전한 비핵화도 거기서 담갔으면 거기서 박수치고 거기에 지지한다면 되지 말이죠. 뭐 업저버 3가국 자격으로 가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뭐 강경한 중국 견제 노선에 대해서 100% 지지하는 건 아닌 것 같은 이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또 웃음거리가 되고 이게 말이죠. 이념적으로도 잘못된 정권뿐만 아니고 실력이 너무 없어요. 내가 봐도 도저히 국정을 담당해서는 안 되는 무리들이 국민의식 수준보다 저 밑에서 나라를 난도질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깨야 되는 게 2000년 전에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은 아주 상식 이하의 그런 집단들한테 지배를 받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된다. 대한민국이 딱 그 짝에 났어요.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도탄에 빠져서 귀찮겠지만은 더 관심 없으면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지는 좀 더 고민하고 말이죠. 이 잘못된 사이비 언론들 써제끼는 거 그런 거 거부하고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어제 뭐 조수석 평론가가 어디 뭐 뉴스타운 TV에서 그걸 하나 썼더구만. 제가 그걸 아주 감명 깊게 잠깐 들었는데. 그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고찰한 외국 언론인이 쓴 그걸 소개했잖아요. 삼광일무의 나라다 대한민국. 삼광일무. 뭡니까? 스마트폰에만 열광한다. 독서에서 사색하는 시간이었고 감성적이고 재밌고 쉽고 예? 공짜 좋아한다. 나눠주면 그냥 무조건 맞는 거. 후손들에게 10배 100배 피워오는 것으로 나라 망하는 점으로. 그리고 트로트에 미쳐있다. 대한민국이 트로트 나라입니까? 물론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또 놀 땐 놀아야 되지만 이거는 좀 과합니다. 내가 봐도 국민들의 판단 능력과 상식 능력을 마비시키는 말이죠. 이게 무슨 그런 텔레비는 필요 없어요. 텔레비 보지 말아야 돼. 그런 수준이면 내가 보고. 그래서 삼광하는 그러니까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정권을 견제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외국 언론인들이 그렇게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 아니에요. 일부 국민들이 생각을 안 한다고요. 이때가 이야기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러면 행동을 해서 당연히 견제하고 지역구에 싸가지 없는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인 작자들 헛소리하는 것들 쫓아가서 멱살을 잡든 끄집어내든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무관심이야 무관심. 정치하는 새끼들 뭐 다 그렇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탈원전으로 전기료도 더 내야 되고 세금도 더 내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데도 말이죠. 위협을 당하고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헌법상의 권리가 다 침해당하고 여러분 자식들은 이거보다 더 못한 나라에 사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여기 지금 유튜브 찍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앞날 뻔히 보이는 짓거리들이다. 맞습니다. 앞날이 뻔히 보이는 대한민국이야. 이 상태로 가면 정신들 못 차리는 거야. 나라부터 구하고 뭐 가정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라 망하면 뭔 가정이 필요 있고 무슨 재산이 필요했어요. 다 뺏기고 남 주는 거지. 6월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정상적인 정권 같으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기리고 세미나하고 포스터전 열고 공연하고 해야 되는데 이 정권에서는 씨가 말라버렸어요. 이런 정신상태 가지고 대한민국은 끝났다. 지킬 수 없는 국민이다. 상식을 파괴하는 정권 앞에서 무기력하게 굴종하면서 노예처럼 사는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를 누릴 그런 자격과 그런 권리도 다 지금 다 뺏기고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정권 앞에서 그렇게 굴종하면은 결과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 대접을 받고 나라는 망하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일제시대처럼 암흑기에서 비참하게 사는 것이 역사의 순리고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우리 공화당이 그 많은 비난과 모욕을 당하면서 이 정권의 본질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 문민 좌파 독재 정권, 문재인 퇴진, 탄핵 모욕을 외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땡볕 속에서 아프리카 토인처럼 타면서 건강을 해치면서 광화문에서 텐트 투쟁하면서 싸워왔지만은 국민들이 깨지 못해서 우리와 같은 당을 외면해서 지금 원내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그지 같은 국민대표 뽑아놓으니까 싸우지 않고 지들 위해서 정치하는 세력 때문에 나라는 더 망하고 있는 현실. 이런 정치하면 안 되고 이렇게 결과야. 국민들이 자신들이 대표라고 뽑은 그런 가짜들한테 정치하라고 힘을 실어주는 이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2000년 전에 플라톤이 한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정치에 무관심한 정권은 그보다 못한 무리배들한테 지배당한다. 국민은 그런 취급을 받는다. 대한민국이 딱 전체주의 나라가 되고 현재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좌절감과 실망감과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미동맹 이거마저 끊기면은 대한민국은 적화되는 건 확실한데 아마 이런 빨간 정권 한 번 더 연장되면 대한민국 나가라고 이제 동전선언이 문제가 아닙니다. 평화협정까지 가서 대한민국 필요 없다고 대대적인 좌익들도 남로당 우회들 고정가점부터 일어나서 이 나라 멸망할 때 국민들은 지켜볼 겁니까? 기회가 있고 나라를 지킬 수 있을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헌신하는 그런 국민이 되줄 것부터 하고 저기 앉아있는 청와대 위정자들 더 이상 대한민국 파괴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나라는 아닙니다. 국민들 자격자들 비록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빨리 퇴출해. 정 그렇게 한다면 모두 다 불행해지는 그런 역사를 쓰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국민들의 목소리 겸허히 듣고 오늘도 우리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외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말씀해 주신 박태우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공화당 청년 최고위원이신 한근영 최고위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우리 공화당의 청년 한근영입니다. 문재인 4년 이제 임기가 1년도 안 남았습니다. 4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4차 산업시대로 나아가고 세계를 선도해야 될 대한민국의 산업들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국민들의 기회가 얼마나 많이 뺏겼는지, 국민들의 일상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여러분들 피부로 체감되지 않으십니까? 능력 없는 자가 청와대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비겁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4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경제 이론, 소득주도 성장 가져와서 소득이 늘어나면 전체 소득이 늘어나면 지출이 늘어나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그 원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세계화에서 많은 나라의 자본과 많은 나라의 투자가 서로 상호작용해가는 움직이는 이 생태계 같은 경제에서 소득을 올리면 국가 전체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이 어디 있습니까? 망상입니다. 과거의 망령이고요. 사회주의 시대에서나 나올 수 있는, 공산주의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망상입니다.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다, 모두가 함께한다 라고 했지만 지난 100여 년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증명해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역사는 사회주의로는 나라를 지탱할 수 없다, 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입니다. 중국만 봐도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제체제가 어떻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입니까? 중국의 체제는 철저히 자본주의 위주의 경제 시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 자체를 역설적으로 비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정치 체계만 어떻게 가져갑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일당 독재, 자신들만 정치해먹고 자신들만 국민 백성들을, 인민들을 지배하고 자신들만, 지배자들만 편안하게 정치하는 그런 지배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똑같이 중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 원전도 없애고 미국 물러가라 중국한테는 설설기고 북한한테 대화하자고 싹싹 팔이 손모가지 비틀듯이 얘기하는 그러한 비굴적인 자세, 외교도 없고 경제 노선도 없고 결국 그 사이에 희생당하는 건 대한민국의 기업과 대한민국의 국민들 뿐입니다. 그렇겠죠. 월급 올려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월급 올려준다는데 저조차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운영이 하기 힘든 작은 중소기업 혹은 업체들, 과도한 최저시급 상승과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펼친 후에 그 기업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대한민국을 떠나서 동남아로 도망가고 기업들이 도피하고 기업들이 파산하고,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경남의 어떤 분은 문재인 4년 동안 대한민국이 경제가 너무 힘들어져서 직원 몇 명 해고했더니 고용부에 신고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그분이 정당하게 해고조차 하지 못하니까 그 공장에서 사장이 목매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사장이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사장이 목매달아 자살을 했겠습니까? 가진 자들 안 입고겠죠. 사장은 무조건 악역 같아 보이겠죠. 하지만 사장이 없으면, 기업이 없으면, 회사가 없으면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노동자분들 와서 회사 만들라고 해보십시오. 못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할 수 있는 만큼, 투자한 만큼,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공정한 사회입니다. 말만 공정 떠들지 말고, 문재인의 내로남불이 대한민국을 망쳤는데 공정으로 가자 말만 하지 말고 문재인한테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야당으로서의 덕목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야당이 문재인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 삶이 망가졌고 대한민국이 망가졌고 대한민국의 국제 위상이 이만큼 떨어진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말은 위선입니다. 그 위선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립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태어나선 안 됐을 정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으로부터 시작된, 박근혜가 천하의 마녀인 것처럼 시작된 이 사기 탄핵은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광우병 사태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촛불 들고 광장에 모여서 자신들이 맞다,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내가 미쳐서 사람이 죽는다라고 선동했던 그 사람들, 지금 다 미국산 소고기 집에서, 가게에서 구워 먹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재림이 언론을 협박하고, 그 재림이 언론 이해관계가 정치를 협박을 해서 결국에 일국의 대통령까지 탄핵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로 탄핵되니까 무슨 형국이 벌어졌습니까? 문재인이 촛불 혁명으로 이룬 정부라고 혁명 정신을 아젠다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자신들은 혁명을 앞세운, 촛불 혁명을 앞세운 당위성이 있는 정부니 이런 것도 해도 된다, 저런 것도 해도 된다, 원전도 폐기하고 소득주도 성장하고 한미동맹 꺼져,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 촛불의 당위성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틀렸다면, 탄핵이 사기였다는 게 밝혀진다면 문재인 정권은 정통성이 없는 것이고, 그 정통성, 그 당위성 때문에 제대로 싸움조차 하지 못했던 이 배신자들, 가짜 보수 정당은 국민의 삶을 의도적으로 방조하고, 망치는 걸 방조하고 지켜보고 도망만 가니 희대의 비겁자, 희대의 역적들로 기록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정치하는 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들고 지배하려 들고 자신들이 하는 대로, 정치하는 대로 이끌고 따라오고 그냥 니들은 닥치고 해라 라고 말하는 게 지금까지의 보수였는데, 권위주의적 보수였는데, 대한민국의 보수를 바꾸지 않으면
행동하고 잘못된 걸 위해 싸우고 옳은 말 할 줄 알고 양심 있게 투쟁할 줄 아는 그런 우파가 없다면 대한민국은 계속 노조들만 살기 좋은 노조 천국의 대한민국, 위선자들이 앞세워서 특정 아젠다를 앞세워서 정치에 먹기 참 좋은 민주주의 최빈국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당당하게 투쟁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잘못된 걸 잘못됐다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옳은 길을 위해 투쟁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국회 앞에 가보면 좌파들만 시민단체들이 따리 틀고 확성기 켜들고 자신들 진지 차리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보수정당, 보수 정치인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독려해주고 함께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들만 조명 있는 곳에서 편하게 정치하는 것을 반복해온 시대에 도태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좌파들이 노동자들을 선동하고 시민단체들과 세력을 꾸릴 때 자기들 권력만 생각한 비겁한 보수는 봐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국민 여러분들께 자유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그리고 기회의 나라를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려드리는데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고 누군가가 처절하게 싸워야 한다면 그 투쟁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우리 공화당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좋은 말씀,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한근영 최고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자격도 없는 이 돌팔이 의사라는 말이 있죠. 그 의사 돌팔이처럼 지금 돌팔이 의사가 그 환자를 잘못 돌보면은 역시 돌팔이가 환자를 잘못 돌보면 그 환자 몸은 망가집니다. 그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완전히 이 돌팔이 정권, 이 아마추어 무능 정권이 대한민국의 이 권력을 찬탈하고 침해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망가지는 모습을 이제는 국민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아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그래도 깨어나야 되고 우리 공화당은 우리 국민들 깨어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공화당 희망 배달을 하고 국민들께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기자회견은 6월 17일 우리 공화당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최고위원님들과 당원 등진님들께 감사드리고 협조해주신 유튜브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칩니다. 네. 네. 말씀 이따가 꼭 인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점심시간에 한 30분만 있어. 올 시간이 안 되나 늦잖아. 2시에 그 회의 들어가 강의 먹는다고. 빨리 하고. 그러니까 인천을 몇 시까지? 6시까지